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세상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세상에. 오늘 제가 타보는 차는 폭스바겐 골프 그 8세대입니다 폭스바겐 골프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 골프는 독일에서, 그리고 프리미엄 해치백으로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유럽 자동차 하면 당연히 골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 그 골프 8세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폭스바겐 골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1세대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시하고 램프가 큼직한 그런 자동차였죠. 근데 이번 골프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램프가 이렇게 좀 짜부러든 느낌이고, 그리고 그 램프 사이에 이렇게 LED가 하나 더 있어서 기존의 골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골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골프라고 합니다. 이번에 외관이 이런 식으로 크게 바뀐 이유는 아마 약점을 좀 숨기기 위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이번 골프는 기존 골프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존 골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골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플랫폼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8세대는 7세대와 플랫폼이 그냥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차예요. 외관만 달라진 거죠. 이제 디젤 자동차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조금씩 이렇게 외관에서 꼼수를 부리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차의 외관을 놓고 보면 그냥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있는 분위기 전체가 그냥 유럽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램프는 지금 시퀀설 타입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골프의 시퀀설 타입이라니 아우디도 아니고 뭔가 좀 묘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램프 자체도 굉장히 가늘어서 그냥 폭스바겐이 아니라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이제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차가 있을 때 앞차를 비춰주지 않고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좌우로 핸들을 돌리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불빛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실제로 헤드램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램프의 셔터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각도를 많이 꺾어주지는 못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램프를 이렇게 짜부라뜨려서 착한 이미지가 들던 기존의 골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게 하는, 못된 애 같이 좀 바뀐 것 같은, 아니 착했던 골프가 이렇게 바뀌었나? 왜 못해졌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도어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기존 골프하고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C필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좀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번에 니로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런 부메랑 같은 이런 느낌을 잘 살렸잖아요. 골프가 가진 전통적인 필러 디자인인데, 이 골프야말로 여기를 랩핑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골프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몰랐던 분이 계세요. 어저께 저희 PD님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막 이러시던데, 요겁니다. 엠블럼이 바뀌었죠? 바뀐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그리고 잘 보면 요 밑에 후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카메라가 뿅 튀어나와서 후방 카메라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벤츠급이네. 트렁크 공간은 뭐 당연히 이렇게 넉넉합니다. 잠깐만, 힘들어. 차박 가능하겠네. 이렇게 차박하면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죠. 골프니까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돼 있다고요. 무게도 가벼우면서 굉장히 탄탄해서 이 위에 무거운 짐을 놔도 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진짜 탄탄한 글래스 파이버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게 한국 타이어예요. 굉장히 묘하죠. 이 템포러리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를 껴주고, 순정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트란자를 껴주는데, 아니 스페어 타이어만 한국 타이어라니, 이럴 수가. 뭔가 좀 섭섭하긴 합니다. 국뽕이 반만 차올랐어요. 골프는 실용적인 자동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표준적인, 모든 것에 가장 실용적인 그런 자동차예요. 트렁크 공간 당연히 넓고요. 뒷좌석 폴딩 당연히 잘 됩니다. 아주 편하게 되는데, 이 골프의 특징은 뭐 하나 럭셔리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앞에 와서 손으로 젖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폴딩도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스키스루를 접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골프는 아예 철학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럭셔리냐 아니냐? 럭셔리예요. 그럼 그건 하지 마.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 실용적이에요. 그럼 그건 해.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은 가장 실용적으로, 럭셔리한 부분은 전혀 없이 깔끔한, 그냥 드라이한 그 상태 그대로 담백한 자동차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골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골프 딜러가 여기 막 매달려갖고 막 차를 이렇게 흔들고 이 위에서 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 닫으면 잘 닫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막 대단한 차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여기 올라타 보도록. 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회사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 차는 디젤입니다. 요즘 들어서 디젤 차를 누가 타냐 싶기도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좀 바뀌실걸요. 연비가 17.8km/L.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비 생각하면은 디젤, 그리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저 17.8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장거리를 가나 시내를 가나 저 연비 그대로 나가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그냥 고속도로를 간다고 하면 20km는 그냥 넘는 겁니다. 한 25km도 나와요. 그래서 장거리를 좀 뛰겠다라고 하면 디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젤 계속 사라지는 거 조금 아쉽게 생각되기도 해요. 가장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연료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죠. 미세먼지라든지 낙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산화탄소를 놓고 보면 디젤이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친환경성을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골프, 지금 우리나라에는 디젤만 들어왔는데 사실 유럽에는 가솔린도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전기는 없어요. 왜냐? 8세대 전기 골프는 ID3가 됐거든요. 그래서 ID3가 있기 때문에 전기 골프는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첨단 이미지를 가진 그런 골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골프는 약간 작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뒷좌석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뒷좌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이거 뒷좌석 약간 섭섭한데요?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머리 공간은 근데 넉넉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막 닿거나 이렇진 않아요. 왼쪽에서 살짝 닿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뒷좌석 공간이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트는 직물 시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직물 시트가 있고요. 그런데 뭐 감촉이나 시트 안정감이나 뭐 형상이나 좋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 컵홀더는 긴 물건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형태 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 보면 포켓이 하나 있는데 고급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포켓이에요. 그런데 실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폰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엄청 욕먹겠죠. 아무튼 네, 그런 정도의 수납 공간이고요. 좀 섭섭하긴 하네. 이게 정말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헝겊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헝겊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사람이 앉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알칸타라 가죽으로 해서 몸이 또 움직여지지 않도록 홀드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또 세팅을 해놨네요. 이런 것들 보면 골프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다, 그냥 확실하게 어떤 걸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추구한 방향을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외관이나 실내나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서 차를 만들었구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보면 어때요? G90이나 이런 차들 보면 외관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실내는 굉장히 동그랗고 뭔가 안과 밖, 그리고 앞과 뒤도 전혀 다른 그런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독일 자동차들을 보면 통일성을 굉장히 잘 살려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항상 좀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런 눈길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죠. 일단 VDC 오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섭섭한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VDC 오프를 못하게 한 건가? VDC가 오프됨으로 해서 사고를 좀 막겠다,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눈길에서 정말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 때, 그때 눈을 파고들어서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눈을 막 이렇게 헛바퀴를 돌면서 왕 하는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VDC 오프 기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VDC를 끄는 방법이 없어요. 골프가 이렇다는 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야 되잖아. 없어. 없어. 자, 그럼 출발해보죠. 오, 디젤인데 디젤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동 걸릴 때 부르릉 이게 아니라 욱 이렇게 걸려버리네요. 시동 걸릴 때 느낌이 굉장히 참신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잠깐, 이거 기어 노브가 포르쉐급이에요. 제 차 911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토 홀드가 자동으로 풀리긴 하는데요, 처음에 나갈 때 약간 울컥하면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디젤인 걸 감안할 수밖에 없죠. 일단 디젤인 게 확실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디젤이지만 굉장히 매끄럽다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보시면 폭스바겐 디젤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디젤하고 급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BMW 디젤하고 비교해도 BMW는 약간 카랑카랑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젤이라면, 폭스바겐 디젤은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젤이에요. 디젤로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직도 디젤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디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나라 OBD 규정은 디젤은 유럽 기준으로, 가솔린은 미국 기준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지 않는 가솔린 자동차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는 미국에 수출되는 가솔린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디젤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트럭들이나 SUV들이나 이런 것들 왜 가솔린만 가져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가솔린은 미국 기준이니까 미국에 있는 디젤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의 디젤차가 유럽에 수출이 돼야만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디젤밖에 없는데, 그러면 골프 디젤이 정말 형편없느냐? 절대 아니죠. 골프 디젤은 골프를 대표하는 자동차고, 골프라면 당연히 디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이 차가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디젤의 느낌은 어떻길래,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골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골프 세그먼트일 수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골프 세그먼트라고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 차를 골프 세그먼트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골프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세그먼트이기도 하고, 뒷도어가 있는 해치백 같은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는 다른 어떤 메이커가 차를 만들어도 그건 골프급이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i30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골프급의 현대 자동차인 거예요. 결국에는 더 잘 팔리는 건 골프인 거지. 현대 잘 만들었네, 그렇지만 난 골프. 유럽에서는 그냥 이게 디폴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기도 하고요. 골프는 그렇게 지금 7세대까지 계속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항상 넘버원, 항상 넘사벽. 그래서 골프는 배신하지 않고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해치백 자동차라는 표현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 8세대 골프도 그런가?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이 8세대 골프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8세대라고 하기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 7세대하고 플랫폼을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라든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세대하고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관이나 실내나 이런 것들이 첨단 느낌이 난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좋은 점이죠. 그러면 이 첨단 느낌이 나는 건 어떤 점에서 첨단 느낌인가? 들리시죠? 제스처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슉슉 슉슉 이런 느낌이에요. 잘 되네. 잘 되는데 이걸 굳이 제스처 컨트롤로 할 이유는 뭘까? 이게 문지르면은 때 탈까봐?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네요. 그 정말 손때 타는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이 독일인이 나흐트 지문 뭐 이러면서 굳이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죠. 그러면 뭐해? 이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슉슉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 보여주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 않아요. 아니, 디스플레이는 달아놓고 내비게이션을 안 달아줘, 이러실 수 있나요? 그리고 HUD도 있어요. HUD가 있긴 합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HUD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속도를 보여주는 속도계, 여기 속도 보여주는데 뭐하러 저기 또 필요할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음악 틀어줘. 볼륨은 이렇게 다이얼이 아니고 터치식인데, 터치식을 이렇게 누르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문지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뮤트 버튼이 어디 있지? 왠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뮤트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요게 이런 볼륨일 때 시끄러! 이게 뮤트를 이렇게 문질러서 홧김에 내리는 것 같이 하면 확실히 내려가고요. 조금 내리면 이렇게 이 속도를 감안해서 얘 진짜 낮추고 싶구나 이러면서 확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근데 운전석에는 그게 없어요. 뮤트 버튼이 따로 없고요. 여긴 볼륨을 올렸다가 낮출 때는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아무튼 뮤트 버튼 별도로 없는 게 많이 불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부분에서 조금 더 한마디 하자면, 열선 어떻게 켤 것 같아요? 열선 한번 해보세요. 화면 터치한다. 그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골프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그렇겠지. 근데 조금 타보신 분들은 두 손가락을 쓰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 열선이 켜져요. 열선 조절할 때 두 손가락. 좋죠? 그러니까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기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시스트 버튼 이런 것들 다 터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IQ 드라이브랑 사이드 어시스트를 켠다 끈다, 앞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서 보여줘요. 메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그게 뭔지를 하나하나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그래픽으로 보여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픽을 먼저 보여주고서 그게 뭔지를 텍스트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게 요즘 들어서의 인터페이스로 굉장히 좋은, 폭스바겐이 리드하고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현대기아차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느낌!
이야, 역시 디젤에 꽉 찬 느낌이 듭니다. 토크가 정말 좋아서 요 낮은 RPM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 되게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왕 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우 하면서도 차가 그냥 쭉 나간다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 누르고 또 터치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누르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프터도 한 번 더 당겨서 S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스포츠 모드에 변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휠 스핀을 일으킵니다. 옆으로 가는 차가. 놀랍죠? 차선을 이탈해버리네요. 오야, 이게 토크가 이렇게 넘친다고? 아니, 너무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지금 겨울철이고 일반 노말 타이어여서 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특히 코너링 같은 데서 풀가속을 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죠.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 가장자리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깎여 있고 요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바로 아반떼죠. 아반떼가 그냥 이 차를 놓고 베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미국에 수출되지 않거든. 그리고 아반떼는 미국의 주력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베껴도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 뭐 폭스바겐이 소송 걸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갖고 소송 걸까?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하는 거죠. 현대가 약간 디자인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계속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추세적으로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베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패널에 폭스바겐 골프는 여기 역할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다이얼을 이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들이 다 기능이 있는데 아반떼는 여기 기능이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 있고 끝이야. 아니 그거를 위해서 여기 패널을 만든다고? 그럴 리 없잖아요. 애초에 뭔가를 베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걸 메꾸기 위해서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아반떼에 있어요. 아반떼에선 이게 더 과감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반떼의 이 디자인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껴도 누가 더 먼저 베끼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반떼가 먼저 이러고 나오니까 아반떼가 베꼈다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폭스바겐 골프가 아반떼를 베낀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베꼈어도 상관없어. 먼저 내놓으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아반떼가 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골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내 거를 제가 베꼈는데 내가 식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 원래는 이게 굉장히 참신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반떼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 디자인 이거 너무 익숙하고 너무 구태의연하네? 이런 느낌으로 골프 입장에선 한국에 나왔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생이가 한국 와서 참 고생하네. 자,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넘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틱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휴대폰이 보입니다. 충전되고 있는 게 잘 보이죠? 사실 이거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은 지금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봐야 됩니다. 핸드폰을 절대 안 보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잠깐 신호대기에서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꺼내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이렇게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너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됐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잭들도 사실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보통 이런 잭들을 시야에서 감추고 싶어 하죠. 디자이너들은 이거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지나치게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야 되거나 뚜껑 때문에 또 불편하다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앞에 턱을 살짝 만들었습니다. 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운전자가 볼 때는 잘 안 보여. 아주 살짝 숙였을 때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별도의 덮개가 없이도 그렇게 시선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케이블이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핸드폰에 연결하기 쉬운 위치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지점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시승기는 아무도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시승했거든. 저희가 뒷북이기 때문에 뒷북이라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 하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졌어요. 뭐 하나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죠. 정말 잘 만든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그냥 괜찮은데 단점을 찾자면 단점이 없어요. 나쁘다고 할 만한 것들을 정말 찾기 어려운 소형 자동차의 교과서 같은 자동차 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범생이 같은 자동차고 너무 범생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뛰어난 그 무엇 펀치 하나가 부족하다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너무 예뻐서 산다 이런 사람들도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이 차가 정말 잘 달려서 산다 슈퍼카다 이런 사람도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고요. 그렇지만 이 차가 특별하게 어떤 매력 있는 개성 넘치는 자동차라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이다 독일차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이었지만 요즘은 독일차라고 해서 그게 뭐 폭스바겐이라고 해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사야 될
이유,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대에서도 국산차가 상당히 비싸졌기 때문에 이 차가 그렇게 비싼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이미지보다는 국산차와 대등하게 비교해서 어떤 차가 더 좋은지를 선택하고 구입하는 게 더 좋은 구입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열선 와이퍼, 열선으로 가열되는 워셔액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노즐이 얼지 않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워셔액 자체의 품질도 되게 중요해요. 워셔액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은 물보다 어느 점이 어떻다, 어느 점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워셔액이 제대로 뿌려진다면 닦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와이퍼에 손상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눈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저기 사이드미러 있죠. 저기도 눈을 다시 털어야 돼요. 근데 눈을 꼭 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열선 버튼이 있어. 요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 열선 표시 있죠. 여기 열선 표시가 있어서 이 열선 표시를 켜게 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 사이드미러에 저 눈이 녹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겨울에 대비를 잘한 차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눈이 지금 녹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